어제 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한 수소탱크 폭발 사고는 한순간에 끔찍한 피해를 남겼습니다. 세미나 참석자 강원도에 온 30대 벤처기업인 2명이 목숨을 잃었고 6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어젯밤에도 저희가 긴급히 보도를 해드렸지만 날이 밝으면서 더 처참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소희 기자, 사고가 난 지 이제 하루가 지났습니다. 지금 사고 현장은 어떻습니까? 예, 제가 지금 있는 곳은 어제 오후 6시 20분쯤 250kW짜리 수소 저장 탱크가 폭발한 가건물로부터 50m 떨어진 다른 공장 앞입니다. 이렇게 꽤 거리가 있는데도 철골 구조물들이 엿가락처럼 휘었고 외벽이 뻥 뚫려서 비어 있습니다. 이쪽을 보시겠습니다. 유리 조각도 산산조각 난 채 부서져 있습니다. 오늘 낮에는 처참한 모습이 선명히 드러났는데요. 미리 준비한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번뜩 섬광이 비치더니 곧장 유리창이 으스러집니다. 천장을 받치고 있던 판넬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까운 건물 CCTV에 잡힌 폭발 당시 모습입니다. 사고 현장으로부터 300m나 떨어진 건물도 폭발 충격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하늘에서 보니 마치 전장터 같은 모습입니다. 수소 탱크를 감싸고 있던 철골 구조물들은 벌판에 나뒹굴었습니다. 폭탄이 터진 듯 외벽은 모두 무너져 내렸습니다. 주차된 차들도 내려앉은 천장에 함께 부서졌습니다. 폭발이 난 지 하루가 지나고 있지만 당시 충격은 아직 수습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오늘 오후에 경찰과 국가수 그리고 또 가스안전공사의 합동 감식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사고 원인이 좀 나왔습니까? 네, 오늘 현장 감식을 했지만 전문가들은 사고 원인이 쉽게 밝혀지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대용량 수소 저장 시설에 대한 안전 기준이 아직 설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몇 가지 요인들로 압축되고 있습니다. 먼저 탱크가 고압에 견디지 못하게 설계됐거나 운영업체가 수소를 주입하는 과정에서 조작이 미숙했을 가능성입니다. 또 수소 저장 탱크의 인허가 과정에서 관리 감독이 부실해 잘못 설치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폭발한 탱크는 지난달 시운전에 들어가 400시간을 가동했습니다. 시운전 기준 1000시간을 달성하면 강원도 산하기관인 강원 테크노마트에서 운영을 맡기로 했는데 자칫 공공시설에서 이러한 대형 사고가 일어날 뻔한 겁니다. 폭발 사고 현장에서 JTBC 조소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수소탱크 폭발 사고의 충격은 엄청났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날 가능성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안전 규정도 매뉴얼도 없었습니다. 도시가스보다 안전하다는 신화가 흔들린다면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가공할 위력을 보이며 폭발한 탱크에 태양광으로 물을 전기 분해해 만든 수소가 들어 있었습니다. 연료 전지를 통해 다시 전기를 만드는 데 쓸 연료였습니다. 국내에선 처음 진행된 연구 사업인데 그래서인지 안전 문제에 허점이 있었습니다. 수소 탱크를 설치할 때 관련 규정이 없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을 따랐습니다. 이전에 수소 탱크가 폭발한 사례가 없어서 아무도 사고 가능성을 예견하지 못했습니다. 안전 매뉴얼도 없었습니다. 사실 수소는 공기보다 14배 가벼워 누출돼도 잘 폭발하지 않습니다. 결국 탱크 내부에서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하지만 사고가 난 탱크는 고압가스 저장용 이중 철제 탱크로 폭발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고가 더욱 이례적이고 원인을 밝히기 쉽지 않을 거란 말이 나옵니다. 도시가스보다도 안전한 연료라며 수소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던 정부는 좌불안석입니다. 이번 사고는 수소차나 수소 충전소 보급과는 아무 상관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으로 이른바 수소 불안을 없애야 할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이번 사고의 사상자 가운데 숨진 2명을 포함해 5명은 공단에 견학을 왔다가 참변을 당했습니다. 세라믹 업체를 운영하는 젊은 경영인 모임의 회원이었습니다. 어이없는 희생에 가족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이자연 기자입니다. 폭발 사고로 숨진 35살 권모 씨는 공단을 견학하던 중이었습니다. 공연 준비도 보여주거든요. 이제 라인 출발을 해서. 권 씨는 아버지가 차린 세라믹 업체에서 15년 동안 일하며 경영 수업을 받아왔습니다. 상황이 비슷한 젊은 경영인들과 모임을 만들어 자주 견학을 다녔다고 합니다. 올라오면서 지금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런데 지금 와보니까 지금 시간도 안 나네요. 권 씨와 함께 견학을 하다 숨진 37살 김모 씨도 이 모임 회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대구에 설립한 세라믹 회사 직원으로 일하며 후계자 수업을 받아왔습니다. 김 씨를 떠나보낸 아버지는 회사의 미래도 함께 잃었다고 망연자실했습니다. 한 10년 전에 사모님이 암으로 돌아가시고 따님도 암으로 아들 하나 남았었는데 그 아들이 사고로 죽은 거예요. 한순간의 사고에 젊은 벤처기업인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예, 오늘 새벽 대전 카이스트의 창업센터 사무실에서도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무인기를 개발하는 벤처 회사인데 배터리가 터졌습니다. 한밤중에 10명 넘게 옥상으로 대피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강신우 기자입니다. 화염이 가득 찬 사무실에서 폭발음과 함께 유리창이 깨집니다. 계속되는 폭발에 불길은 더 거세집니다. 펑이 갑자기 나고 전 막 이게 막 흔들리더라고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이 20여 분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그 사이 15평 사무실은 모두 타버려 앙상한 뼈대만 남았고 건물에도 검은 화재 흔적이 또렷이 남았습니다. 불은 오늘 새벽 1시 40분쯤 대전 유성구 카이스트 문지 캠퍼스의 행정동 건물 4층에서 시작됐습니다. 이곳에 무인기 개발 업체가 입주해 있는데 사무실에 쌓아둔 무인기용 배터리가 폭발을 일으킨 것으로 소방당국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물에 있던 2명이 옥상으로 피신해 있다 구조되는 등 1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근무자들이 신속하게 대처를 해서 그나마 큰 불로 확산되는 것을 좀 막을 수 있었다. 하지만 불을 끄는 과정에서 43살 최모 소방장 등 2명의 소방관이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JTBC 강신우. 방금 들어온 소식 짧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강릉 수소탱크 폭발 현장 소식을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조금 전 강원 테크노파크에 입주한 기업 중 한 곳에서 폭발음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저희 기자들이 현장에 급하게 나갔는데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조승현 기자, 다시 불이 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어제 폭발 사고가 있었던 공장에서 불이 난 건 아니고요. 그 공장으로부터 약 300m 정도 떨어져 있는 다른 입주 기업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저희가 지금 뉴스룸 앞선 중계에서 다른 조소희 기자가 이제 연결을 했었고 그 연결을 마치고 이제 정리하는 과정에서 근처에서 펑 하는 굉음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현장으로 달려와 봤더니 지금 제 뒤쪽으로 보이는 건물입니다. 이 관판에 불이 들어와 있고 그 옆에 있는 빨간색 적벽돌 건물인데요. 그 건물 안쪽에 있는 공장 쪽에서 굉장히 시뻘건 화염과 함께 이 연기 그리고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저 업체는 지금 이 산업단지 관계자한테 좀 물어보니까 전자부품 소재를 만드는 회사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내부 면적이 한 660제곱미터 그러니까 200평 정도 되는 그런 회사고요. 이 알코올류가 많이 보관돼 있어서 그런지 불길이 타오르면서 펑펑 하는 폭발음이 연신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쪽에는 산이 있어서 이 산 쪽으로 불길이 옮겨붙지 않을까 굉장히 좀 걱정이 됐던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곧바로 소방차가 여러 대가 왔고 또 근처에 이렇게 경찰 병력들도 있었기 때문에 현장을 통제하면서 불길을 재빠르게 잡았고요. 재빠르게 진화 용수를 뿌린 끝에 지금은 불길은 보이지 않고 연기만 계속 나는 상태에서 안쪽에 지금 혹시 사람이 있는지 이런 상태를 살피는 그런 서치라이트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관계자한테 좀 물어보니까 다행히도 이 업체 안쪽에 직원은 없는 것 같다. 주차장에 직원들의 차량이 서 있지 않다. 이런 말을 해줬는데 그래도 또 인명이 남아있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소방당국이 인명수색을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장에서 조승현 기자였습니다. 예, 조금 전에 어제 수소 탱크가 폭발한 강원도 과학단지에서 300m 떨어진 강원 테크노파크에서 또 화재가 발생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도 진압이 한창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은 그 단지에 있는 세라믹 공장의 전기로 그러니까 용광로가 터져서 화재가 시작된 걸로 보이는데 아마도 어젯밤 있었던 수소 탱크의 폭발로 균열이 생기면서 오늘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취재를 해서 내일 더 정확한 소식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